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집을 사고 이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걸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깨달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든다. 저는 제가 5년간 살던 오피스텔을 샀는데요. 다들 말리는 오피스텔을 산 이유는 일단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였어요. 저 혼자서 아파트를 사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했는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지금 살던 곳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층만 바꿔서 사게 됐어요. 제가 산 오피스텔은 평수가 넓고 싼데 구축이에요. 올해 26년이 됐어요. 같은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평수는 더 큰데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싸요. 그런데 구축이다 보니 벽이나 천장에 갈라진 틈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처럼요. 저거는 전에 살던 사람이 도배를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게 뭐람. 저는 제가 싸게 주고 산 건 잊어버리고 집 곳곳에 있는 하자만 눈에 불을 켜고 보기 시작했어요. 전세로 살았을 땐 하자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집이다. 난 여기 계속 살아야 한다. 이 집이 잘못되면 난 끝장.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틈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고 콘센트 꼽는 것도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생각을 고쳐먹어 봤어요. 이거 아니면 끝이라는 마음을 집에 투영하다 보니 하자가 발견되면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제 마음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너무 아니면 저는 세를 줘도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왜 저는 이 집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진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 정이 생기더라고요. 벽과 바닥에 벌어진 틈이 보여도요. 제 마음 하나만 바꿔먹었을 뿐이고 집 컨디션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것 같아요. 집뿐만이 아니라 연애, 인간관계에서도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이 사람 아니면 난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내게 소홀히 지면 마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물론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 아니면 난 끝장이라는 마음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떠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먼 훗날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그 결과를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고로 모든 걸 좀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 너무 힘줘서 생각하잖아요?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아주 조금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 손해를 1도 안 보려 하면 악인이 된다. 이번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손해를 1도 안 보려는 매도자를 만났어요. 나이는 저희 엄마 뻘이신데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참 그 어떤 손해도 안 보려는 모습에 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는데요. 보통 집을 매매할 땐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들어가려면 입주 청소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오피스텔 경우 잔금 치르기 전에 청소를 하게 해주세요.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해주심. 제 경우는 잔금 치르기 3시간 전에 입주 청소를 해야 했어요. 오전 8시에 청소를 하고 오전 11시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매도자가 잔금 치르기 3시간 전이라도 청소는 안 된다. 잔금 치르고 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입주 청소도 못하고 들어갈 뻔했어요. 집주인 입장은 이제 청소를 하다가 하자가 발견돼서 제 마음이 변해서 잔금을 안 치를까 봐서였어요. 근데 이게 잔금 치르는 당일날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매수자가 난 이 집 못 산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거든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저만 계약금을 날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꼭 계약금 치르기 전에 완전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오피스텔은 매매가도 아파트처럼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외도인은 입주 청소를 하게 해준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인도 이 외도인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국 오전 8시 입주 청소를 잔금 치르는 11시로 미루고 이사 시간도 오후 늦게로 미루게 됐어요. 그나마 입주 청소를 할 수는 있긴 해서 다행이었어요. 잔금 치르기 전 집 컨디션을 확인할 때도 외도인은 굉장히 날이 서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잔금을 안 치를까봐 겁이 난 건지 너무 날이 서 있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역시나 이 외도인은 제가 들어갈 집에 살던 세입자랑도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주 청소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여기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엔 너무 길어져서 이 외도인처럼 배려는 하나도 없고 아주 먼지만한 손해도 안 보려고 하면 정말 악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를 볼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인생에 엄청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좀 손해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손해가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청소를 이사 전에 하게 해주는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난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살면 내 인생,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난 악인이 돼요. 물론 본인은 몰라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리 독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난 누군가에게 악인이 된 적이 없나? 그러면서 매사에 널널하게 긴장 풀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제가 그런 악독한 외도인을 만난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치열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널널하게 긴장 풀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인데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불안, 걱정,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